안녕하세요. 엔젤7에서 일하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저는 엔젤7에서 20년째 일하고 있고 아동과 장애인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젤7은 처음에는 전쟁 고아를 위한 사업들을 하다가 80년대 들어와서 그 시대에는 입양 등 고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동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고, 거주시설을 설립하니까 그때는 지역에 아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우고 복지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동과 청소년 사업 또한 저희가 처음에는 고아원이라고 하는 아동양육시설을 저희가 운영했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 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복지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역의 아동과 장애인,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지역의 장애인들, 아동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을 갖고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 내에서는 교사가, 특수학교가 있어서 교사가 있고요. 복지관과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그 생활재활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하게 직업재활, 문화예술, 체육 관련 지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복지, 그리고 직업에 대한 복지, 그리고 이제 주거에 대한 복지 등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근데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약자라고 했을 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회의가 엄청 줄었고요.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부분들도 되게 적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좀 대부분 다 마음이 좀 피폐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서적인 면에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또 그 장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염병이 항상 이제 만연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기회 속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리스크 전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법인이 각각의 기관들에게 그런 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종사자든 우리 클라이언트든 다 행복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계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선과 시혜에 기초한 서비스냐,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보통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쟁고아, 그리고 유기된 장애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복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고 한다면 그 복지의 성격이 무엇일까? 과거에 만들었던 복지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영리적인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 요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복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이 복지를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직함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사회복지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포관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인데 보통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은 직접비를 얘기하죠. 돈을 보내주고 쌀을 보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을 올바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인식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요새 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에서 모든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한국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새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복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두형 외톨이 문제, 그리고 범죄한 청소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은 너무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